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뜨거운 랠리 우리 증시가 펼쳐졌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조금씩 이 장마 전선이 우리 증시 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8월 달 접어들면 조금 늦지만 이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이 기회가 될 텐데요. 과연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증시타파에서 함께 해소해 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아마 오늘 오전장에도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시장, 이 지수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9시, 10시 구간대 크게 출렁거림이 나타났었죠. 현재 상황은 그래도 좀 낙폭을 대체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낙폭 만회 뿐만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좀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볼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등락은 코스닥 쪽에서 더 강하게 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한 0.37% 정도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선 부근에 좀 놓여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움직임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좀 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승 전환 성공했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 705포인트 정도를 좀 기록하고 현재는 낙폭 만회 이후에 빨간불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출렁거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은 2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또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뿐만 아니라 주말이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그리고 또 8월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아마 포트폴리오 변경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 고민해드리고요. 또 해결책 마련해보시죠. 오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종목 진단 신청 번호는요. 3251-8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수학에 들어주시고요. 고민하고 계신 종목 있다면은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트폴리오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전화기 활짝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토마토 게시판 들어오셔도 돼요. etv.이토마토.com 들어오셔서 여기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증시타파에 또 한 켠을 차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증시 얘기 아니더라도요. 뭐 개인적으로 축하받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 혹은 내가 수익을 냈는데 자랑이 너무 하고 싶다. 주변 사람들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자랑할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수익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또 여기저기 고민을 얘기할 데는 없고 하시다면 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또 고민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토마토TV 실시간 생방송도 시청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게시판 참여도 연동이 되니까 식사하시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형님 오늘의 포트 요리사로 나섭니다. 과연 어떤 포트 밥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은 좀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열대야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어 다녀도 정말 짜증에 불쾌지수 올라가는 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기력이 떨어지죠. 오늘 포트밥상은 좀 영양식, 보양식이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종목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두 분이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전장만 하더라도 다소 좀 분위기가 무거웠죠. 그리고 제가 좀 알록달록한 옷을 골라서 입을까 하다가 뭔가 시장 분위기도 좀 차분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골라봤는데 오후장에 또 분위기가 살아나서 지금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장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낳았던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IT 업계의 맏형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도 위태위태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샀어요. 특히나 앞서서 뭐 건설 그리고 이 조선 쪽 그리고 자동차까지 좀 휘청휘청 되다 보니까 국내 기간 산업이 될 만한 그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 국내 산업계의 효자 업종에 대해서도 점차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다가 그동안에 효자 노릇하던 반도체 쪽까지 다른 이런 국가들에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좀 나왔었죠. 이 인텔과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서는 손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 낸드 플래시보다 1000배 빠른 이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SK 하이닉스 보셨어요? 급락이었습니다. 이 신저가를 좀 경신했고요.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중국 쪽에서 BOE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미국 쪽, 중국 쪽 협공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국내 반도체 산업 현 시점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앞으로 미래에도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고요. 활발하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잠시 후에 박준영 운영님과 함께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하시고 올리시는 시간도 필요하시죠? 지금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종목이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 그쪽 섹터가 많고요. 첫 번째 종목은 5626님의 메디아나 한번 골라봤어요. 28,000원의 비중 20%를 좀 담아주셨거든요. 이 종목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아나 현재는 한 21,000원권 부근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 정도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네요. 일봉을 보니까 다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먼저 메디아나 28,0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용이 한미약품 쇼크로 인해서 뭐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제 종목별로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도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일단 차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디아나를 28,000원에 20% 사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전기식 진단기기 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에 지금 13억 정도 나왔고 2분기에 17억 정도 나왔으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연도에 4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3분기, 4분기 영업 실적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전년도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37억, 14년도 43억, 뭐 올해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미리 좀 당겨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신호 측정 장치 특허 외 5건 양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조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제반 지표들로 봤을 때는 하락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 흐름을 틈타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하락이 안정이 됐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 26,000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 목표가를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거나 호전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매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추가적인 이탈 흐름이 나오면서 21,000원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가격 자체가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그때는 절반이라도 손절매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과거의 영광 생각하시면서 직전 고점 가기 전에 못 판다 이렇게 다소 좀 굳은 생각, 딱딱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게시판에 좀 나오고 있는 얘기 보니까요. 주도주 공략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으로 좀 수익 내고 계시다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다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요. 한국전력 저도 방금 전에 보니까 5만 원을 뚫었더라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 임박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42,000원에 일찌감치 잡아놓으셨는데요. 반면에 홍대 아우디님 앞서서 좀 인사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수익 내셔서 차를 바꾸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한국전력 다소 좀 아쉬운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얘기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좀 이야기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주가 보니까 흐름 좋던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올려주셨고요. 3850님께서 이 종목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매수가가 54,600원입니다. 현재가 보겠습니다. 손실권이시네요. 52,000원 정도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약간의 좀 손실 보고 계신데 과연 원금까지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동훈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일단 이제 보유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4,6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조정에 따라서 코스닥 투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YG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신인, 아이콘, 그다음에 21, 이런 쪽에 대한 기대 효과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2분기에 매출액 419억에 영업이익 한 6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7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기보다는 약간 이제 미흡하지만, 남은 하반기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나,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업종들이 상승이 나올 때 2015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5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에 이제 5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열이 있다.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짧게 끊어주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대는 직전 고점대 55,000원대에서 56,000원 정도, 요 정도 단기 목표 가격 제시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은 또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저희 토론 주제에 나오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미래 중년고난님께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 또 이야기 한마디 더 덜어주셨네요. 이번에도 반도체 없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든 길이 예고돼 있지 않을까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살짝 써주신 내용 보니까 스마트폰 쪽,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웨이나 이 샤오미한테 쫓기고 있다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중국산 전자제품 하면은 약간은 좀 품질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저렴한 그런 부분을 매력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디자인도 상당히 좀 예쁘게 나오고요. 저렴한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주변에도 상당히 소비가 좀 확산되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과연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계 어떻게 또 가닥을 잡아갈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은 전기 이쪽이잖아요. 푸른 언덕님께서 머리 아프시다고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네.
지금 이런 얘기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포트 요리사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어떠셨어요? 한 달 뭐 별로 뒤끝이 좋지 않죠. 한 달로 본다 한 달로 보니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연초부터 그 6개월 연상 양봉이었었는데 7월 한 달은 결국은 음봉으로 좀 끝날 것 같네요. 일단은 7월 달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좀 되면서 다들 조금 이제 긍정적인 약간 더 제한적인 썸머 랠리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더 그런 또 기대감 좀 가졌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5월달부터 이어지는 조정 국면이 전개가 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도 6월달까지는 상당히 저도 뭐 수익을 좀 뭐 양호하게 좀 내면서 괜찮았었는데 전반적으로 7월달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 국면 속에서 저도 약간의 위축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겸손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뭐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항상 또 견주한 수익 내주시는 운영님 가운데 한 분이셔서 저희가 좀 믿고 듣게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흔들리고 오늘은 또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과 마이크론이 개발을 했대. 그러면 악재 아닐까 싶다가도 오늘 반등하고 외국인 사는 거 보면은 아닌가? 약간 좀 애매해집니다. 운영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인텔과 마이크론의 그 반도체 그쵸? 현재 어떤 그 랜드 프레시보다 10배 빠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그랬죠. 1000배더라고요. 1000배인가요? 네. 같이. 그 부분 자체가 당장에 반도체가 기술 개발했다고 양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죠. 뭐 투자가 전개되면서 그래서 조금 최소한 2년 이상이었던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현재 실적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게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우려감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주가 좀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그 주력 산업들이 좀 안팎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주도했던 산업이 크게 본다 한다면 조선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분야, 그다음에 산업 그렇죠. IT 쪽? 네. IT 쪽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왔었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한테 좀 취하고 있는 쪽이고 그나마 맞아요. 믿었던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해양 플랜트 쪽 자체도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쪽이고 반도체 부분 자체도 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텔과 마이크론의 연합군과 또 중국이 또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그나마 현재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그래도 D램 반도체 시장만큼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어떤 시장의 재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반도체 시장의 M&A 동향을 보면 상당히 활발합니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 반도체 M&A가 70억 불 정도가 연간 유지가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725억 불 정도가 M&A가 활발히 전개됐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그 글로벌 시장의 이합 집산이 전개되고 있다.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그 중국의 칭하 유니온 그룹인가요? 그렇죠. 유니그룹 맞아요. 자체도 공개적으로 마이크론 인수를 나서고 있다는 측면들이 그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IT의 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계를 하는 쪽인데 중국 시장이 국내 모든 어떤 산업 분야에 국내 시장을 추월하고 있는 쪽이고 다가오고 일본은 추월하고 있는 쪽인데 반도체만큼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뒤따라오고 있는 쪽이고 그렇지만 중국의 이 반도체 부분은 최근에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아마 2025 제조 프로젝트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정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던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 향후에 또 반도체 산업 진출 자체가 국내 시장에 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어떤 구조조정, 향후 문제지만 그랬던 업계 구조조정 재편 과정에서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어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려 요인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정말 아찔하게 빠졌잖아요. 게다가 오늘 장에서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반도체 부분 자체가 쉽게 그 어디 부분 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크고 또 투자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간 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까지도 최근에 돈을 이익을 좀 많이 내가지고 내부 유고 자금 자체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기업들이 따라오더라도 충분히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현재는 어떤 삼성전자가 D램 분야 자체는 압도적이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뒤져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인텔이 약 530억 불 정도 매출이고 삼성전자가 340억 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이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 자체가 D램 쪽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D램 쪽을 진출하겠다는 거고 또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인텔이 진입하려고 있는 네. D램 쪽에서 캐파 줄인 부분 자체를 또 인텔이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게 충분히 애플과 마이크론이 진출하고 있는 D램 분야 자체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향후에 또 매출을 만회가 좀 된다는 측면에서 네.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 자체가 오로지 D램 분야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에 대한 어떤 여건을 감안한다는 하이닉스가 향후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약간 어떤 그렇죠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미리 좀 접수를 받아놨는데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재료들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이 포트폴리오는요, 4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창산업이 28,000원의 비중 20%고요. 빙그레가 82,300원의 비중 20%, 코롱이 67,400원 10%, SM 34,100원의 10%. 현금 비중이 꽤 많으세요. 40%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가격대가 대체로 2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 정도의 이 주식 가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도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골고루 담고 계세요. 뭐 종목들 업종도 그런 것 같고요. 과연 이 포트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은 없을지 보겠습니다. 운영님,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 좀 어때 보이세요? 예, 일단은 요즘 장세에서 현금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쵸. 예, 현금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트를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비중 자체도 적절한 것 같고 현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포트를 한 줄 평을 말씀드린다면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영양가 있는 밥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하는 영양가 있는 밥상. 그러면 지금 좀 쭉 봤을 때 사실 요즘에 날도 덥고 해가지고 이 영양식 제가 징시탑을 시작하면서 좀 필요하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좀 보양식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창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예, 영양식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창산업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섹터이고 또 자산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자장면 일단은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다른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자장면은 마지막으로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섹터 중에서도 업종으로 따지면 그래도 건자재 섹터 자체가 향후 지금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업종 속에서 그래도 네. 향후에도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는 관점 기본적으로 포트에 10% 20% 정도는 네. 건자재 이들 외에 건자 섹터 자체는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가져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네. 관점에서 자장면으로 일단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수를 몰랐어요. 증권방송을 꽤 오래 하면서도 선창산업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올해 연초부터 이 운영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셔서 아마 이 선창산업을 좀 투자자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신 이 또 대표적인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또 이 선수,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창산업, 지금 건자재 섹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사업 하나요? 주력 매출은 합판입니다. 합판이기 때문에 합판 자체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쪽입니다. 거의 국내 시장이지만 거의 80% 정도가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산 수입 합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업체들이 선창산업이라든가 성창기업, 이건산업 세 개 회사가 거의 과점적인 지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저가로 해외 업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은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MDF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 파티클 보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사가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쪽이고 또 해외에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뉴질랜드 해외에 1,200만 평균의 해외 조림 사업에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치열한 부분 자체를 베트남이라든가 그쪽에 해외 업체에 투자를 예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예산은 어떤 자산 가치 부분 자체가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국내적으로 거의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부동산을 좀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 해외 쪽에도 1,200만 명 규모의 부동산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산주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사가 자산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 주가 좀 못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달인이라는 그 펌프캠 회사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결 기준에 실적이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던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어떤 반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요즘 가구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현대 리바트라든가 거의 신고가인데 예사도 썬퍼니처 가구라는 그 선창 ITS라는 회사를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예사가 썬퍼니처라는 회사가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도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상승 모멘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까지 5월달 이후에만 19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90만 주면 예사가 발행 주식수가 1,250만 주거든요. 즉 발행 주식수의 약 16% 정도를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통 물량이 없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이 회사 보니까 선창산업 한 업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꽤 단단하게 라인업, 이 건자재 쪽으로 뭐 가구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으로도 어떻게 보면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펌프 용기를 만드는 업체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실적은 보니까 지난 1분기에 적자를 살짝 냈더라고요. 왜 네. 그랬는지, 그리고 2분기는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본래 이제 1분기가 이제 건자지사들 비수기이고요. 2분기는 거의 뭐 확실하게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주력 업종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2분기 때 성수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3월 31일 날짜로 인수가 이제 확정이 된 다리라는 회사가 화장품 펌프캠 회사가 작년 기준에서 매출액이 500억 정도에다 영업이익 50억 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3월 31일 날짜로 인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 확실하게 실적은 뭐 2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최근에 3년 동안 매출액 성장률이 20%입니다. 20%는 자체는 이 회사가 외형이 거의 6천억대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렇던 측면에서 외형 성장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수익성만 조과된다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처럼 실적은 거의 확실하게 2분기 또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8월 달 되면 아마 중소형주 실적이 속속 나올 텐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목표 가격은 최근에 이제 24,000원까지 넘어섰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 국면에서 그래도 19,000원을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늘 또 기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직전 고점 근처인 2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일단 손절 가격만 19,000원 정도가 최근에 변동성에서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19,000원 정도로 손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먼저 살펴본 선창산업도 아주 약간의 수익 구간 놓여 계세요. 거의 매수하신 가격하고 현재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두 번째 빙그레도 아마 최근에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빙그레는 또 어디에 놔볼까요? 예, 빙그레는 좀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큰 주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도 어떻게 본다 한다면 자산 가치 비교할 수 있는 이쪽에 뭐 자장면 쪽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거의 3년 전, 4년 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주가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부터 거의 저성장이다 보니까 고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바나나 우유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쵸. 반영되면서 네. 거의 3년 전에 실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주가가 따라섰던 분이, 근데 이제 음식료 업종이 실적이 꾸준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다 하더라도 고점에 사게 되게 되면 장기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조선 업종이라든가 IT 업종이라든가 그런 시장 변화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사게 되면 상당 부분 고생하고서 크게 손실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빙계로는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아마 메르스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 거의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 먹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 부진할 것 같은데 3분기부터는 약간 좀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정도 가야지 종목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고 단기적으로 또 이제 빙그란 자체가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니까 날씨가 더우면 단기적으로 약간 어떤 모멘텀이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가 부진하다는 관점에서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거의 3년 동안 주가가 행보를 했고 그 국면에서 음식업종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확실하게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8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포트폴리오를 딱 보게 되면 현금도 가지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 비중이 적정하죠. 개별 종목도 20% 이상 매수한 거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리스크를 고려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빙거래가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적정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8만 원과 9만 원 사이니까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일단 8만 8천 원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그것도 매매 전략. 그러니까 8만 8천 원이 최근에 고점 라인이죠.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88,000원, 뭐 9만 원 그 언저리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빙그레였고요. 세 번째 코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약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수익 구간입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코롱? 예, 일단은 코롱이 손실이죠. 67,000원대니까 지금 약 10,000원 정도 좀 손실이 나 있는데. 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일단 코롱은 양잠피 쪽에 일단 하고 싶은데요. 뭐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변동성이 좀 주가 좀 많이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사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자회사인 이제 코롱이라든가 코롱건설, 특히 코롱건설에 대한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듀폰과의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고 그다음에 코롱건설이 관건이었었는데 합병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 리스크가 좀 소멸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티슈진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최근에 좀 재조명이 좀 되면서 코롱 생명과학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사 지분 가치까지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상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이제 다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됐고 또 좋은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뭐 듀퐁 소송이라든가 코롱 건설 문제라든가 최근 이제 티슈진과 관련된 코롱 생명과학이 주가가 30만 원까지 상승했다 왔다가 지금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상승하면서 주가가 9만 원대 고점이 형성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주가 상승 어떻게 보면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가치거든요. 근데 티슈진이라는 제품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제품이 상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먼 미래일 것 같고 이제 고점이 형성됐다는 관점에서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코롱 생명과학 자체도 일단 반토막 났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하방 지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저점권은 온 것 같은데 반등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반등 시 매도인데 비중이 10%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점권에서 어느 정도 물타기 매매도 현금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점이 최근에 종목 저점이 급락할 때 저점이 52,000원대인데 일단은 5만 한 5천 원 정도 내려온 시점에서는 5% 정도씩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20% 정도를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평균 단가가 그러면 한 6만 원대 그렇죠. 6만 원대 정도까지 좀 내려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6만 한 6, 7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은 일단은 이 종목은 주가 빠질 부분은 없습니다. 왜? 예상 현재 시가총액 6,800억인데 현재 이 코롱의 장부상으로 어떤 그 자산 가치가 6,800억입니다. 즉 PBR로 1배 되는 수준이고 자회사들은 어떤 장부가격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추가 하락은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되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몰랐던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뭐 코롱 인더나 코롱 건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상장사이니만큼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방금 전에 저희 메뉴
계기판 화면에 나갔죠.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TGI라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최대 주주였네요. 전 또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코롱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점에서 비중 늘렸다가 또 반등하면은 정리하자 의견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 살펴보겠습니다. SM은 또 마지막으로 놓자면은 네.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는 좀 우리 이제 서두 시작할 때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중국 음식을 잘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식을 네. 좋아해가지고 제가 뚜렷하게 한식 같은 게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있는데 중국 음식이다 보니까 참 비교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게시판에서도 시청자님께서 네. 반찬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식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중국 음식이라든가 가끔가다 먹는데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피자 정도로 SM을 좀 비교해 보시는데 피자는 좀 가끔가다 좀 먹는 음식입니다. 간식으로 좀 먹는 쪽인데 네. 일단은 SM은 좀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한 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뭐 이제 어떤 엔터 관련 종목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성향에 맞게 잘 매매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고점에 좀 사실 약간 손실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그래도 안정화 좀 단계에 접어야 되는 종목이 SM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았었죠. 뭐 동방신기 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소의 중국 그쵸. 이탈이라든가 멤버 네. 이탈에 따른 그런 악재가 좀 상반기 정도까지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자회사 SMCNC라는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한 회사인데 하반기 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좀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 모멘텀은 좀 강화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상승 여력은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래 주가는 자체가 하방이 지지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거든요. 즉 우리 시청자님이 스타일에 맞게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형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금리 시대에 그런 부분이 안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성장주라 가지고 급등주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쵸. 급락을 맞을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성향이 맞는다면 우리 SM 주가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가져갈 만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비중이 10%니까 하방이 충분히 지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만 원대 초반 정도가 3만 1,000원 정도가 저점이거든요. 예, 그게 본다면 오늘 또 약간 3만 1,000원 근처에서 아래꼴을 달고 약간 낙폭을 줄이는 쪽인데 이것도 충분히 박스권 매매 조금 전에 박스권 코롱처럼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3만 1,000원대 매수해서 이 종목 보니까 제가 지난 6월 말 정도에 이 시간에 한번 진단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당시에도 보니까 제가 목표 주가를 3만 7천 원 정도 잡아 드린 것 같거든요. 박스권 좀 매매하라고 포트 올라온 거.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매매입니다. 최근에 3만 6천 원 약간 오버하다가 잠깐 밀렸었는데 3만 6천 원, 7천 원 올라가게 되면 상승 탄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1,800원이거든요. 1,800원이면 현재 4만 정도 올라가게 되면 PER이 25배 정도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1,000원과 3만 7천 원 정도 박스권이니까 이 종목도 비중이 10%니까 충분히 현금을 이용해 가지고 10% 정도는 어느 정도도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3만 매수하셔가지고 4만 5,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3만 7천 원이라서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3만 6천 원 직전 고점이니까 그 정도에서 비중을 함께 매도하고 나오면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을 쭉 봤는데요. 앞서서 운영위님께서는 건강을 생각한 맛있는 밥상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왜 산채 비빔밥이 생각이 나죠? 굉장히 좀 맵고 짜고 뭐 이런 밥은 아닙니다. 좀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먹어도 좀 질리지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죠. 수정 레시피 주시죠. 예, 일단은 뭐 보유 현금 40%를 적정하게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일단 잘 대응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현금 한 40% 정도 가지고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코롱하고 그다음에 SM 주가를 네. 뭐 다른 종목도 매매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요즘 뭐 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 종목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보유 종목들 내에서 제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10% 정도 해서 20%까지 늘리는 가치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현금은 20% 정도가 좀 남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실적 시기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적 호전 종목이 저는 하하급종이라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롯데케미칼 오늘 서프라이즈 책이 나왔으면 빠졌고 코롱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대한유라든가 관련 네. 종목들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충분히 대우증권 중심의 저점권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차려본 포트폴리오 밥상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선창산업이었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25,000원 목표가입니다.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빙그레입니다. 이 종목도 보유 의견에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했고요. 꾸준히 가져가신다면은 이 손절하지 않고 좀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실 거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롱은 보유 의견 66,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5만 원이고요. SM도 마찬가지로 보유 37,000원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이 딱 목표가에 오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내고를 해주시는 융통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현금을 좀 일정 부분 들고 계신데요. SM이나 코롱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목표 주가에 오면 정리를 하자, 이런 매매 스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호전주에 대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게시판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스튜디오도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지금 DGG H님께서도 날씨가 정말 많이 덥다고 이야기 올려주셨고, 푸른 언덕님 대구 사시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좀 오전장 11시 구간에 사고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동대구역 공사장에서 현재 좀 사고가 약간 좀 발생을 해가지고요. 한 10명 안팎으로 약간 부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없고요. 동대구역 환승센터 근처라고 하니까요.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뉴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 좀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같이 가져봅니다. 스캘퍼님께서는 또 실시간으로 시황 중계해주고 계시네요. 코스닥 710선 지지하고 있다라고 또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또 종목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볼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오랜만에 항공주 좀 짚어드리네요. 6,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 담아주셨습니다. 5647번님께서 오늘 사셨나요? 지금 근처에 가격이 현재가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네요. 일봉 보니까 꾸준히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짚어볼게요. 메리츠증권증권 가봅니다.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7월 말쯤에 22일쯤에 이제 전체적인 메르스 여파에 대한 부분으로 2분기가 좀 부진할 거라는 기관의 이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의 매도세로 주가가 많은 부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300원 선 부분 갔다가 다시 5,940원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선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부진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당분간은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우선은 지금 유가에 대한 하락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아무래도 큰 걱정이었던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향후 주가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6,600원 선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6,600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한 6,900원 선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가져가자는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보니까 인포피아 있습니다. 인포피아를 2만 원 근처에서 사셨으니까 아마 올해 초에 급등할 때 좀 사신 것 같아요. 한 2월 달, 3월 달 이때쯤 사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고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인포피아 현재 주가 보니까 15,000원입니다. 5% 정도 오늘장 밀리고 있고요. 2390님의 종목입니다. 19,700원 매수가, 비중 15%. 과연 반등을 해서 원금 회복이 될까요? 양태준 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포피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의 지금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어느 정도는 좀 나쁜 흐름으로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거품들이 일정 부분 빠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종목들로 이제 옥석 과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까지 작년까지도 꾸준하게 적자를 좀 지속을 해왔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흑자전을 했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20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인데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의 흐름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포피아의 그런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옥석거리가 끝나게 된다면은 인포피아가 이제 실적이 나온 부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지금 19,7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5% 넘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홀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목표가 부근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두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심심타파로 넘어가 볼게요. 네, 7월의 마지막 날, 앞서서 이 박준영 운영님 같은 경우도 영 뒤가 개운치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 한 달을 좀 되짚어 보셨는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뭔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나 7월 후반으로 들수록 더욱더 변동성이 심화됐고요. 또 시장 분위기도 점차 좀 어두워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힘든 한 달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7월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뷰를 해야지 또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짚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오늘 7월 달에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종목 탑3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래된 기준으로 좀 책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1,000원 미만의 종목,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정지가 됐거나 혹은 현재 정지 상태인 종목은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권리락 적용된 종목도 역시나 좀 제외가 됐어요.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좀 묶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7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공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1위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자그마치 140%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61,000원대였는데 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만 원대 중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다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그 모멘텀 상당히 좀 7월에 시장에서 이야기도 많았고요.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다들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면세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놓고 여러 대기업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친 결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리고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이 대기업의 사업권 2개를 나란히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호텔신라 쪽은 어느 정도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예상을 했는데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다코스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적이었잖아요. 이 발표 나고 나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가격 잠폭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15% 오르면 이렇게 오르기 힘들었을 텐데 가격 제한폭까지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 급등한 만큼 최근에는 조금씩 주가가 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푸드웰입니다. 7월에 또 시장에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짚어드렸는데 쿡방 그쵸? 저희 이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쿡방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푸드웰 뭐 냉동 과일이나 아니면 뭐 통조림류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이 푸드웰 같은 경우는 82% 올랐어요. 이 6,30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만원대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화려한 시세는 아니더라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그런 종목입니다. 조금씩 쌓아 올리다가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약간은 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7월 하반기에 조금 더 하반월이겠죠? 하반월에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던 이 종목은요.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투자의 최대 수혜주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한 달 동안 68%나 올랐습니다. 4,200원에서 한 7,000원권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이 세 개의 종목들 8월에도 그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 종목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7월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다들 아시죠?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도 흐름이 좋지가 못한데요. 3조 원 부실 어마어마합니다. 차트가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며칠 개파락하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4,000원에서 7,000원대, 특히나 오늘은 7,000원대 이탈하고 6,000원대도 아슬아슬한데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밀려난 종목 대우조선해양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큐스 엔자루,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각각 48%, 46%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월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심심타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키스트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유독 많네요. 아까 전에 포트폴리오에서는 SM 있었고요. 앞서서 이동근 전문가님이 YG 엔터테인먼트 진단해 주셨고요. 키스트 이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3610님께서 5,000원에 사셨고 비중 30%, 결혼식의 대폭락입니다 해주셨는데, 지난 27일에 이 배웅준 씨 그리고 박수진 씨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비 일학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보시는 것처럼 그날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밀려납니다. 과연 키스트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우선 뭐 키스트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하락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면세점 사업에서 좀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업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배우가 지금 뭐 김수현인데, 김수현 같은 경우 지금 뭐 영화 촬영을 좀 들어감에 있어서 전체적인 뭐 광고 활동이라든지 대내적인 활동을 당분간은 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키스트가 그 제작을 참여한 이제 드라마에 대한 부분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호응이 좀 나지는 않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우선 이번에 결혼을 함으로써 박수진에 대한 몸값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박수진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은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5,300원 정도, 5,200원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키스트가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못해도 한 5,500원 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배용준 씨 안 그래도 주식시장에 잘 알려진 주식 부자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남편 잘 벌고 부인까지 몸값 올라가면서 더 잘 벌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5,500원 목표 주가 키스트 나왔고요. 지금 면세점 관련된 이슈 유진기업도 지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고배를 마신 두 종목이 나란히 좀 진단 신청 올라왔는데요. 5395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800원 매수가 비중 40%,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 진단해 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6,000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길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정 후 재상승 구간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6,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는 충분히 재상승의 기회는 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부분 정도 올라갔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도 쭉 짚어드렸습니다. 힘든 7월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조금은 늦지만 썸머 랠리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7월 안팎으로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